으로 보건소 신축 이전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차병원과 체결한 MOU 있죠?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병원과 MOU는 총 4차례 체결됐습니다. 2015년 MOU는 첨단 줄기세포 의료시설 조성과 공공의료 클러스터 조성으로 나누어 체결하였습니다. 1, 2차 MOU와 3차 MOU에 있어서 차이점은 현 보건소 부지 매각 방법으로 수의 매각에서 공개 매각으로 변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께서 보건소 이전 재검토 지시했고 재검토 지시에 따라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지난 작년입니다. 12월 간부회의 시에 분당구 보건소 이전 부지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2020년부터 진행된 토지 매입이 저조하게 진행돼서 토지 매입 완료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시장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검토하게 된 바 있고요. 이 검토에 따라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검토 내용을 보면 현 보건소 신축 결정 이후로 토지 수용 불필요에 따른 230억 예산 절감, 접근성, 토지 매입 불확실성과 행정 절차 단축 등을 말씀하셨어요. 네네. 본 의원이 각각의 이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 수용 불필요에 따른 230억 예산 절감에 대한 반론입니다. 성남시가 2018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 차병원이 액경찰서 부지를 포함한 기존 부지 전체의 10%를 기부 체납하고 추가로 분당보건소 이전 예정부지 중 야탑동 156-2번지 1258평을 예입해 성남시에 공공기여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말에 경찰서 부지를 포함한 기존 부지의 10%는 정확한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최소한 200억 이상 추정이 되고요. 이러한 기부 체납으로 보건소 이전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230억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까? 230억 예산 절감 문제는 부지 매입 불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야탑동 641번지 일대에 토지 시장님, 예. 계산법이 뭐 그래요. 자꾸 시간 가는데. 차병원에서 기부 체납하는 돈으로 MOU에 따라서 그 돈으로 보건소 이전 부지 매입하는 건데 무슨 예산 절감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아시는 이게 것처럼 오히려 이게 예산 절감에 예산 탕진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정질이가 아니라 한번 이게 보건소 이전 문제 놓고 이게 끝장 토론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예산 절감이 아니라 예산 탕감입니다. 두 번째,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뭐 접근성 말씀을 하셨어요. 성남대로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자리 좀 떼오세요. 예. 현재 보건소까지 352m, 도보로 5분 정도 걸립니다. 이전 부지까지가 610m, 도보로 9분 정도 소요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도보로 4분 차이가 나는데 이게 그렇게 보건소 이전 계획을 취소할 정도로 만큼 차이가 큰 겁니까? 네,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분과 9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분 정도면 대부분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한 번이라도 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적게 걷는 것이 접근성이 훨씬 나은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굳이 도보로 따지자면 성남대로를 기준으로 현 보건소 쪽보다 이전 부지 쪽 인구 밀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도보 이용자가 더 많다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 개개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도보로 갈 수도 있고 대중교통으로 갈 수도 있고 승용차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 이용에 대해서 뭐 교통 수단 용역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또 띄워놓은 지도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리 좀 떼보세요. 그렇다면 야타볼 지역구로 둔 안철수, 김은혜, 박강순 의장 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 보건소 이전 공약한 거네요. 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몰라요. 화면 보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 다 그 헛고용한 거 아니에요? 헛발질을 한 거 아니에요? 공약 남발하고. 좀 띄워주세요. 토지 매입의 불확실성입니다. 보건소에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개를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수용재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을 위해 국가명령으로 특정 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해 국가나 제3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입니다. 한마디로 공익을 위해 강제 수용이 가능한 겁니다. 왜 토지 수용이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가능하고요. 거기에 따른 행정적 절차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이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 절차가 단축된다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토지 수용에 대해 들어가는 절차,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자체를 거치지도 않아도 되는 것, 그다음에 중간에 여러 가지 공고나 고시 등이 빠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그 부지를 이용해서 짓는 것이 여러모로 행정 절차나 이런 것들이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행정 절차가 단축되는 건 사업 기간이 단축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 자리 좀 기간 떼주세요. 단축입니다. 예. 이게 성남시 자료입니다. 분당 보건소에서 이전 부지에 신축하는 것이 1년 앞당겨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저한테. 됐고요. 부시장님, 차병원이 야탑의 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했을 때 우리 지역경제 미점 파급 효과에 분석해 본 적 있으세요? 시에서 분석한 건 없고 차병원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자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2009년입니다. 자체 차병원에서 분석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방문 인원들은 연인원 219만 명이 온다고 돼 있고요. 경제적 효과로는 6,400억 원이 있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연간 내원 인원만 220만 명이에요. 자리 좀 떼주세요. 의원은 2019년도 한국은행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표와 같이 생산 유발효과 1조 7,544억, 부가가치 유발효과 8,611억, 고용 유발효과 12,470명, 취업 유발효과 14,917명이 기대되며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이 자료 보신 적 있어요? 아니, 못 봤습니다. 오늘 처음 봤습니다.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네,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포기하면서까지 보건소 신축 고집하셔야겠습니까? 보건소 신축과 제 생각입니다만 메디클러스터 줄기세포를 중심으로 한 메디클러스터를 만드는 사업과는 사실 관련이 별로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차병원이 가지고 있는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보건소 부지에
보건소 부지가 없어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분당 경찰서 옛 부지를 충분히 얻었고요. 또 하나는 시하고 협의해서 이미 용적률을 상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현재 마련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건소 부지가 없다고 해서 차병원이 줄기세포 메디클러스를 못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성남시가 알받게 하는 것이고요.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시는데 부시장님, 이건 소신이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93만 성남 시민 여러분. 수년에 걸쳐 에타까지 통과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취소한 국토부도 큰 문제지만 타당성 조사 영역을 통해 설계가 20% 진행되었고 부지 매입이 33% 이상 진행된 분당 보건소 이전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성남시가 더욱더 큰 문제입니다. 분당 보건소 이전 사업은 한국은행 2019년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생산 유발 효과 1조 7,544억, 부가가치 유발 효과 8,611억, 고용 유발 효과 12,470명, 취업 유발 효과 14,917명으로 성남시에 미치는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최소 700억 원 이상의 지방세 수입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보건소 부지를 공개 매각함으로써 수백억 원의 성남시 자주적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공이 아니면 개발이 불가한 야탑동 621번지 1원 1만여 평의 분당 보건소와 공공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성남시 자산가치 확충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반면 분당 보건소 이전 사업 취소는 그동안 투입된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와 15년간의 행정력 낭비, 그리고 업무 협약 파기에 따른 대외 신뢰도 추락, 보건소 신축 공사 기간에 임시청사 확보와 이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시민 불편에 따른 민원 폭주가 예상되며 차병원과의 업무 협약 파기와 설계 용역 취소에 따른 용역사와 법적 소송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분당 보건소 신축 이전 관련하여 15년 동안 진행해오던 사업을 변경할 때는 의회에 보고도 하고 주민보고회라도 열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는커녕 타당성 검토도 없이 실국장들을 들러리로 세워 단지 접근성이라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와 성남시 발전을 저해하는 예산 탕진을 예산 절감이라고 시민을 호도하며 손바닥 뒤엎듯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시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상진 시장은 분당 보건소 이전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과연 무엇이 성남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현 110번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서현 공공주택지구 현재까지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서현 공공택지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구 지정을 제안해서 2019년 5월 3일 국토부의 승인을 통해 지구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해 7월 31일 서현동 주민들 536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공공주택 지구 지정 취소 소송이 2022년 8월 29일 주민 원고죠. 원고가 소치화해서 소치화서를 제출함으로써 종결되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국토교통부 장관 LH 시장을 만나서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으로 인한 교통 혼잡, 학교 과밀 등 교통 환경 기반 시설 부족 등의 문제와 서현동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사업을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행정 절차가 이미 진행된 사항이고 서현 지구는 철회가 그래서 불가하다고 지금 현재 진행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지금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추진하겠다는 얘기네요. 사업 시행자가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 주민대책위가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심, 2심, 3심까지 갔습니다. 3심에서 주민들이 소취하서를 제출한 상태로 원고가 패소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시 서현 범대의 활동 사진과 동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자료 좀 떼주세요.
틀어주세요. 네, 보신 바와 같이 그동안 서현동 일대 주민들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리를 위해 눈물 나도록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2019년 국토부가 서현 110번지 지구 지정 이후 서현동 주민들은 쌈짓돈 털고 시간 쪼개서 반대 활동을 하다 소송 패소로 인해 결국 수억 원에 이르는 소송비 폭탄까지 맞으며 토지주들의 반발까지 감수해야 하는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주민들은 대법원 상고를 취하면서 경인일보를 통해 소치와 무관하게 성남 서현지구 지정 취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지구 지정 취소를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제 국토부와의 모든 싸움은 주민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바뀌어야 한다. 앞으로 서현 110번지 철회와 관련된 모든 활동과 운명을 신상진 시장님과 분당가 국회의원 안철수 의원님께 넘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리 좀 떼주세요. 신상진 시장, 안철수 국회의원, 김은혜 홍보수석은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모두 서현 110번지 전면 철회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시장님, 네. 이분들 이 공약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공약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부시장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네. 어찌됐든 현재 상황이 주민들만 생고생하고 천문학적 소송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현 110번지 대책은 뭡니까? 우리 시는 지금 현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과 관련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송 비용 청구 자제를 지금 현재 요청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 공익 사업을 공익적인 요구 또 공익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주민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소송 비용을 청구하지 말라고 하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우리 시장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현안 사항과 관련하여 차담회 및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소송 비용 미청구 방안을 계속 검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원해서 지속적으로 LH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토지주분들의 반발은 어떻게 할 거예요? 토지주 반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토지주들은 우리 성남 시민이 아닙니까? 알겠고요. 부시장님, 현 대통령 공약이었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기재부 예때까지 통과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국토부 장관 한마디에 취소됐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비하면 서양 공공주택 사업을 취소하기가 더 쉬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중앙부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뭐 답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아요, 저도 부시장님. 예. 그래도 한번 취소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현재 국토부나 LH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협의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도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93만 성남 시민 여러분, 2019년 국토부가 지정한 서현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철회가 마땅하지만 애초부터 철회될 확률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뻔히 예상했음에도 서현동을 지역구로 포함한 정치인들은 그동안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지금까지 공식 사과나 입장문 하나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만일 국토부가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공공주택 건립을 강행한다면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철회를 공약했던 안철수 국회의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신상진 시장은 주민을 기만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책임을 통감하고 각자의 직에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서현동 주민들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네,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네,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3만 성남 시민 여러분,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분당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성남시장 등 여야 정치인들은 지하철 8호선 판교 모란역 연장, 판교 서현, 분당 5포 연장, 지하철 3호선 연장, 성남 도시철도 트램, 백현 마이스 추진 및 역사 신설, 수강선 야탑 도천 역사 신설,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실해, 분당 보건소 이전 및 공공의료 클러스터 조성 등 성남시의 굵직굵직한 현안과 주민 수건 사업을 앞다퉈 공약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본인의 당선만을 위해 빈 공약만 남발하고 본인의 출세만을 위해 먹튀한 정치인은 누구인지, 선거 때만 얼굴 몇 번 비추고 공약 이행이나 지역 민원은 뒤로 한 채 본인의 정치적 야영만을 쫓는 정치인은 누구인지, 오로지 표만 생각하는 실현 불가능한 헛공약을 남발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공약을 파기하는 정치인은 누구인지 두 눈 부릅뜨고 철저히 감시할 때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협의회는 철저한 공약 이행과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은 물론 시민과의 소통과 협치로 성남시 100년 대계를 새롭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3만 성남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